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입니다. 네, 오늘은 아파트 관련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음, 기사를 한 편 같이 공유하면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어떤 관리나 사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 신문이라는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는 약간 지식 큐레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장충금 관리비 잘못 사용한 관리주체 입대의 이결 거쳤어도 고의 과실이 있어 과태료 정당하다라는 수원지법의 판결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25일자 기사인데, 여기 이제 주요 핵심 내용들을 보면 일반 관리비로 수성공사 등을 시행을 했고요. 관리 주체에 과태료 8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이, 주택관리사분들이 한 번씩 이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요. 어느 아파트든지 가보면 관리 소장님들이 대부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근데 아파트에 이제 직접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 회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파견을 하는데, 보통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 관리 회사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소장들에게 관리를 잘 하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또 인프라도 제공하고 서포트도 하고 법률 자문도 제공하면서 이런 아파트 관리를 같이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일정의 이제 위탁 수수료를 아파트 관리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관리비로 수성공사 등을 시행을 했고, 위반 행위 일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과태료가 2심에서 다소 감액됐다는 말씀도 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관리비로 수성공사들을 시행한 관리업체가 과태료에 처해졌다. 다만 2심에서 승강기 부품 교체 등의 수선 유지비를 사용한 것 등 일부 사항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태료가 결국 좀 감액됐다는 내용인데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과태료 1,000만 원을 결정을 했고,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반자를 과태료 8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좀 다소 감액해서 내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A사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장기 수선 계획이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공사를 시행했고, 예상 수익 수선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됨에도 장기 수선 계획 조정 없이, 조정을 안 해서 사실 문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조정 없이 장기 수선 충당금 이하 이제 장충금이라고 많이 해요. 장기선 충당금이 좀 이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줄여서 장충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파트 박사 TV를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좀 이 용어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 장충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하죠. 실제 공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선계획 조정 및 수선 항목 일부를 누락했어요. 그리고 일반 관리비를 사용해 공용부분 주요 시설에 대한 수선공사 시행 등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우리가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 법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위반하면 거의 가장 큰 처분이 과태료입니다. 근데 그 과태료는 일부 이제 관리 회사에 부과되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를 맡았던 주택관리사 분들한테 또 책임이 물어지기도 하는데, 또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또 잘못 또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또 입주자 대표 회장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야겠죠. A사는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며 먼저 승강기 현관문 등과 관련해 수선 유지비를 사용한 것은 긴급한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므로 장기선 계획에 의하지 않은 공용 부분의 보수 공사에 해당해 수선 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관리했던 회사가 주장한 내용이죠. 이에 따라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재판부에 따르면 A사가 장충금이 아니라 수선 유지비를 사용해 시행한 공사는 승강기
부품, 뭐 종점 스위치, 전선, 푸시 버튼 등을 교체 보수한 거고 비상 발전기 판넬 점검 및 수리, 공동 현관문 부품 교체 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장충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및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원이고 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제9조 별표 1호에 따르면 승강기,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제어판 등의 전면교체, 발전기 부분 수선 및 전면교체, 출입문의 전면교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수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금액으로 어떤 시기에 그런 것들을 고치라는 그런 얘기죠. 또한 일부 승강기 주요 부품 교체, 비상발전기 수선은 위 법령상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의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해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행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다 충당금이나 이런 거를 좀 일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당금의 적립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유튜브 내용을 보면은 부담을 많이 느낀다 그랬죠. 관리비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일정 부분 조정해서 금액을 좀 상향 조정을 하면 관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제대로 된 장기수선 계획과 그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리비가 싸면 좋다는 인식 때문에 이런 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승강기 부품 교체, 공동 현관문 부품 교체는 위 법령상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비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긴급한 교체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100만 원 내외의 비교적 소액의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수선 유지비로 시행할 수 있는 항목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A사 장충금이 아니라 수선 유지비를 사용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3항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만 그중 일부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고 A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일단 법이 있지만 어쨌든 간 그걸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내용의 적법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일부는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계획대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재판부는 또한 A사가 장기수선 계획을 실제 공사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했고 수선 항목을 일부 누락했다는 것은 A사가 장충금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 계획 수립 또는 조정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9호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더구나 지적된 항목들이 모두 비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위반 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A사의 이 부분 항본도 받아들였습니다. A사는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호 제2항 9호를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인 관리주체인 본사가 아니라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입주대표 회의여야 한다며 본사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는 관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일단 전문가 그룹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위탁받은 위탁회사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해서 이 부분을 관리소장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을 위탁을 받은 관리회사 여기 나오는 A사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이제 무리하게 좀 이 위탁관리사에게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어느 정도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전문가 그룹의 이야기는 조금은 이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1항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장충금의 징수 적립의 관리를 관리주체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항 1호 제3호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거나 적어도 입주대표회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임을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관리 주체인 A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사망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위탁 그 관리회사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입주대표 회의는 이런 뭐 좋지 않은 어떤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듣고서 너무 무리한 어떤 요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차에 맞게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사가 장기순환 계획에 맞지 않게 장충금을 사용하고 공용부분 주요 시설에 대해 수선공사를 일반 관리비를 사용해 시행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입주대표 회의 이결을 거쳤더라도 A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입주대표 회의 이결을 거쳐 장충금을 사용한 점, B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었던 점 등 A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안을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 B아파트가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비춰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비와 장충금의 용도를 정해놓고 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A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나 비례 원칙 위반은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된 A사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와 같이 위반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 밖에 A사가 주장하는 현실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제1심 법원에서 A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다소 중하고 과태료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다소 긴 내용을 같이 좀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이제 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기손 충당금 계획위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장충금을 적립을 해야 되고 일정 뭐 3년마다 조정을 거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다. 그게 결국에는 입주민들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어떤 관리가 잘 못했다는 인식이 또 이렇게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조금 다소 내용이 어렵고 그리고 조금 흥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봤다는데 좀 의미를 두고 앞으로는 좀 이제 사례 위주로 조금 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좀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